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현재 6천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져서 1억 원대인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어진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아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건물 외관은 군더더기 없이 각진 형태로 매우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최신 트렌드에 맞는 모던한 느낌입니다. 새로운 집처럼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를 보겠습니다. 이 주택 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복 2차선으로 잘 정비된 국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국도에서 이 전원주택 단지 마을로 진입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길은 국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약간의 오르막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주로 산자락이나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막길은 아주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편이라 차량 운행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오르막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오면 본건주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마을 내부의 도로 상태는 비포장 도로가 아닌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주택의 위치는 마을 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덕분에 주택 현관 앞까지 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이사, 택배, 일상적인 차량 운행 등 모든 면에서 편리합니다. 이 주택은 흔히 전원주택에서 볼 수 있는 닫힌 형태의 대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진입로와 주차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없어 개방감이 느껴지고 차량 진입 시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시원한 구조입니다. 주차장은 본건 주택에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건물의 실내에 마련된 실내 주차가 아닌 외부에 확보된 실외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의 바닥은 원래 블록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 위에 두툼한 코코넛 매트가 넓게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코코넛 매트는 겨울철 미끄럼 방지나 흙먼지 방지 등의 목적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 주차 공간은 차량 한 대 정도를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크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한 대 더 있으시다면 바로 옆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도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웃집들 역시 주차 공간 외에 추가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더라도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진입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 한 대는 충분히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택 외관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2020년 2월 3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급입니다. 건축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목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지붕 형태는 기타 지붕으로 분류되며 외관상으로는 다크 그레이 색상의 판넬 지붕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박공 지붕 형태를 띠고 있으며 총 2층으로 이루어진 전원주택입니다. 본건은 마을 진입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의 경사를 극복하고 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옹벽 위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외벽 마감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된 외벽은 모르타르 위에 베이지색 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지색 외벽 마감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와 대비되게 건물의 아랫부분, 특히 1층의 일부 구간에는 주황색 계열의 벽돌 마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벽돌 마감이 주택의 안정감과 무게감을 더해주면서 베이지색 외벽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호는 모두 어두운 색상인 블랙 샤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역시 블랙 색상으로 통일하여 외벽의 베이지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급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시간을 이길 수는 없기에 창문 주변으로 눈물 자국들이 관찰됩니다. 이는 외벽 마감재의 특성상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청소나 간단한 보수로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 현관문 앞쪽으로는 거실 앞쪽까지 길게 이어지는 나무 데크가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데크의 끝부분에는 검은색 철제 난간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주택 왼쪽 측면을 보면 꽤 큰 크기의 LPG 가스통이 눈에 띕니다. 이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의 난방 설비는 이 LPG 가스를 주 연료로 이용하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전원생활의 필수 요소인 마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당 공간은 크게 주택의 앞면과 측면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마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마당은 주택 정면에서 볼 때 크게 빠져 있지는 않고 비교적 작은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조상 세모난 형태로 빠져 있습니다. 이 작은 앞마당 부분에는 주로 관상용이나 조경용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집 앞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측면 마당입니다. 주택의 오른쪽 편에 위치한 측면 마당은 현재 다소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측면 마당, 즉 주택 오른쪽에 꽤 큰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본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낙찰받으신 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컨테이너 때문에 측면 마당이 시각적으로 매우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를 치운다면 가려져 있던 공간이 드러나면서 마당을 훨씬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이 튼튼하게 앉아있는 땅, 즉 토지의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주택은 한 필지의 토지 위에 지어져 있으며 지적도상에서 기호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본건의 땅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의 모양을 살펴보면 지적도상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경계선이 비교적 직선으로 곱게 잘 빠져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나무 울타리로 이웃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이웃과의 토지 경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따로 측량 검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서측 방향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6m 정도의 노폭은 차량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너비이므로 차량 진출입 및 통행이 매우 원활합니다. 본건 토지의 면적은 334제곱미터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101.035평에 해당합니다. 약 100평대의 크기로 전원주택을 짓고 마당을 꾸미기에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평면도를 통해 주택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이 집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넉넉하게 설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크,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다용도실, 방 1개, 화장실 1개, 창고, 내부 계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입구에는 앞서 외관에서 보았던 나무 데크 공간이 현관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실까지 일자로 쭉 길게 빠져 있습니다. 현관은 외부의 찬 공기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현관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관의 왼쪽 편에는 주방과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니은자 구조로 빠져 있으며 주방이 식당 공간과 같이 넓게 트여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동선이 매우 편리하여 세탁, 보조 주방, 그리고 식재료나 잡화 등을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현관의 오른쪽 편에는 가족들의 휴식 공간인 거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실 옆으로는 방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직사각형 형태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 아래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면적은 65.6제곱미터로 19.844평의 넉넉한 크기입니다.
다음은 2층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주로 가족 구성원의 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은 방 2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가족실, 내부 계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가족실 겸 작은 거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2층 거주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세컨드 거실 역할을 합니다. 가족실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방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은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의 왼쪽 방이 바로 이 주택의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부부의 편의를 위해 드레스룸과 개별 화장실 1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하나의 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1개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면적은 66.62제곱미터로 20.153평입니다. 특이하게 1층 면적보다 2층 면적이 약간 더 넓게 빠져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합한 전체 면적은 132.22제곱미터이며 39.997평으로 거의 40평에 가까운 넉넉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3인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당하고 여유로운 크기입니다. 주택 전체 구조를 정리해보면 현관, 주방, 식당, 거실, 가족실, 방 3개, 화장실 3개, 다용도실, 창고, 내부 계단, 드레스룸, 그리고 데크 공간으로 매우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급이기 때문에 주택의 기본 골조나 설비에는 딱히 큰 수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입주 전에 취향에 따라 간단한 도배 정도만 새로 한다면 깨끗한 상태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택의 거실은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은 아니지만 북서향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에는 비교적 시원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택에 관련된 임차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현황표를 보면 이 주택에는 기록된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분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26일부터 2026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도 임차인이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평서에 의하면 2025년 6월 16일자로 전입신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입일자의 명의자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유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분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물건이 현재 공매 물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 권리 정보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권 등의 말소기준 권리 설정일자를 파악하고 그 후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니면 뒤처지는 후순위 임차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건 주택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바로 뒤쪽을 보면 주택이 더 이상 들어서 있지 않고 밭과 산이 자리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이처럼 주택 뒤편이 산과 밭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자연 경관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들이 주를 이루는 주거 형태와 더불어 넓게 펼쳐진 밭과 농 같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주변으로는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강변을 따라 다양한 놀거리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낚시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 가진 위치적인 특징과 주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먼저 살펴보면 이 주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경우 집에서 나와 큰 길가로 향해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타납니다. 주택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223m로 성인 걸음으로 도보 약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주택은 전원주택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버스 정류장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에 9회만 운행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주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버스의 정확한 운행 시간표에 맞추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편의시설 중 하나인 마트까지의 접근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트까지의 거리는 7.2km로 자차로 이동 시 약 1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트까지 10분대의 거리라면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바로 차량으로 이동하여 구매하거나 주말에 식재료를 장보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주택은 인근 지역의 여러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성까지는 음성군청 기준 28km로 자차 28분 소요됩니다. 제천까지는 제천시청 기준 40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괴산까지는 괴산군청 기준 43km로 자차 39분 소요됩니다. 원주까지는 원주시청 기준 46km로 자차 42분 소요됩니다. 여주까지는 여주시청 기준 66km로 자차 54분 소요됩니다. 문경까지는 문경시청 기준 73km로 자차 53분 소요됩니다. 음성, 제천, 괴산, 원주, 여주, 문경 등 다양한 도시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까지는 30분 이내, 제천과 괴산까지도 4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 도시로의 출퇴근이나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이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1100-081721입니다. 감정가는 2억 4,863만 7천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69만 4,115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446만 2,83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8,440만원이며 보증금은 1,844만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01.035평이며 건물 평수는 39.99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0년 2월 3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11일부터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이 물건은 공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이 바로 입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 물건은 경쟁률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회차에서는 낙찰자가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유찰되어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이 주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마음에 쏙 든다고 생각하는 입찰 참여자가 있다면 이번 회차에서 바로 낙찰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은 신축급으로 40평에 가까운 넓고 실용적인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거주 목적에 적합합니다. 외관이 모던하고 내부 상태가 양호하여 큰 수리 없이 도배 정도만으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하며 뒤로는 산 근처에는 남한강이 있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트까지 자차 11분,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3분 거리로 생활 편의성도 비교적 괜찮은 수준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권리 분석입니다. 반드시 전입세대 확인서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주인지, 그리고 임차인이라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철저히 파악한 후 입찰해야 보증금 인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축급의 좋은 집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철저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